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졸단 캐노니컬 폼까지 배웠는데, 이 졸단 캐노니컬 폼까지 이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산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베이직 캘큘레이션에 대한 명령어들을 쭉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 또 근을 구하는 거, 여기 특성 방정식을 구하려면 근을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벡터를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가 필요하면 도함수 구하는 거, 도함수를 구하는 거, 또 어, 그러니까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거, 또 적분하는 거, 그 다음에 적분 하나를 해주면 이제 여기에 복잡한 함수 집어넣어주면 복잡한 함수 다 풀 수 있겠죠? 이중적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를 그리는 거, 파라메트릭 플로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함수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콘투어 플로팅 하는 거, 그 다음 3D 디멘셔널 플로팅 하는 거, 파라메트릭 3D 플로팅을 하는 거, 임플리시티 플로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파라메트릭 3D 플로팅 등등에 대해서 여기 쭉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들을 여러분한테 참고로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작업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서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명령어를 주고, 그리고, 아이고, 자, 주고,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명령을 그대로 엔터를 치면, 실행시키면, 봤듯이, 아까 이 위에 그 함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고 확대 축소되고 다 이런 식이 되니까, 여러분들 계산은 이미 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몇백 년 동안 이미 우리가 다 수학자들이 개발해놓은 것이 알고리즘화 돼서 이미 도구가 됐고, 그 도구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인터넷 커넥트만 되면 그러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학은 이제 그 이상의 수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들을 활용하는 수학들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Q&A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들을 냈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여러 가지 그렇게 어떤 문제를 내면 좋을까, 그 서술형 문제들 어떤 걸 낼까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프로젝트 발표한 내용들, PBL 보고서 쓴 내용들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해줄게요. 이어서 먼저 김준성 군이 PBL 보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PBL 보고서에서는 동료 평가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마지막 페이지, 여기서 배운 게 무엇인지, 또 여기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를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문제를 파이널라이즈 오케이를 받는 과정에서 인볼브 돼서 이제 깨우친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성 군. 예, 우선 제가 평가한 동료의 이름은 백이창 군인데요. 평가 항목들에 대한 거는 다음과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 항목에서 보이듯이 이제 Q&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문제를 풀고 리바이스 및 파이널라이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오케이 받은 문항들도 제가 좀 늦게 정리한 면이 있었는데 백이창 군은 더 빠르게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Q&A에서 토론이나 의견 수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정도희 군이랑 백이창 군 그리고 노현우 군이 스터디를 같이 했었는데, 그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다른 이제 의견이나 모르는 문제를 토론을 할 때 다른 동료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었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도 보여줘서 이제 깨달은 점도 많고,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중에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Q&A에서의 활동이 적극적인 것에 비해서 이제 문제풀이나 토론이 아닌 이제 정보 지식이나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수업에 가끔 자주 지각을 하는 게 좀 아쉬웠던 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수업의 장점은 이제 길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수업에서 가장 큰 장점은 예전에도 이제 제가 계속 썼던 건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유도해 주신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수업들은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만 하고 이제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거의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수업인 것에 반해서 저희가 진행한 요번에 이제 선형대수 수업은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Q&A 게시판을 통해서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수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음,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Q&A나 온라인이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했었던 면이 보였던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물론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방안을 해서 더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퀄리티를 증명하는 건데 원래 증명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실수체만이 아니고 복수수체에서도 증명을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을 보시면은 어 이제 그 only and if and only if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와 반대쪽으로 오는 것을 모두 증명을 해줄 때 복잡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여기서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대한 증명은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인 거냐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중에서 요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인 거예요. 거의 모든 99.9%의 책이 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의 등식은 그냥 그냥 그렇다고 써 있기만 하고 증명이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길게 쓰지 않으면 이게 증명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학생들이 혼돈할까봐 그리고 겁을 먹고 안 할까봐 빼뜨린 거예요. 그 증명을 여기서는 완벽하게 처음 줘본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엄밀성을 가지고 증명해야 된다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볼 수 없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증명했던 방법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복소수체에서 성립이 안 되고 이제 실수체에서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증명 방법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고 이제 뭐 고등학생 과정이나 이제 중학생 어떻게 좀 내려와서 중학생 과정 정도의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는 각각의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50제곱을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50제곱을 하려면은 계산기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세이지를 사용하거나 하면은 50제곱도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만약에 손으로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계산 사이즈가 이제 더 커져서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걸 단축하고 싶을 때에는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은 이제 주 양옆에 행렬은 고정이 되고 가운데 행렬들만 제곱이 되는 형태가 가니까 이게 훨씬 더 손으로 푸는 건 솔직히 문제가 50제곱 같은 건 어차피 손으로 푸는 데 문제가 있지만 컴퓨터 같은 걸로 사용할 때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그만큼 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2차 형식을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해주는 방법인데요. 이걸 제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제 사실 기하학에서 배웠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바로바로 표현을 해서 썼는데 이제 책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메트리하지 않은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메트리하지 않은 형태를 시메트리한 형태로 나타내는 거에 이제 주요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x와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경우에 xi, xj
이제 i번째 로우 그리고 j번째 컬럼이 교차하는 곳의 성분이 되고 이때 x와 x 트랜스포즈는 그 성분이 같기 때문에 시메트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건 아니고 이제 대각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뭐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기보다 제가 노트에 써놓은 제가 쓴 건가 이게 노트를 해놓은 대로 이제 3 곱하기 3행렬이면은 3개의 일차 독립 고유 벡터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조였기 때문에 이게 플랭크가 되지 않아서 A는 이제 대각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이쪽에서는 깨달을 수 있었던 점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닮음행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문제를 좀 바꾸다 보니까 좀 복잡한 형태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닮음행렬의 조건이 5가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닮음행렬은 같은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랭크가 같고 널리티가 같고 트레이스를 같게 가지면서 같은 캐릭터스틱,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아이겐밸류 값도 같고 따라서 대수적 중복도도 같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만 닮음행렬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만드느라 이거를 좀 이제 손보느라고 디터미넌트는 같고 랭크는 다르게 트레이스가 다르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여기서 뭐 4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는 틀리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더 손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것도 제가 이제 조금 새로 만들어서 푼 문제인데 이제 처음에 계산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세이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때 이게 루트 값을 집어넣게 됐더니 이제 이 문체가 이렇게 결과가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것을 그때 이용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올린 게 이쪽에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때 질문한 것이 이제 코세이지를 이용해서 코사인과 사인 행렬 표현 같은 것을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법에 대한 것을 물어봤었는데요. 이제 이때 세이지가 아직 매스메티카처럼 최적화되지 않은 부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삼각함수나 아까 뭐 루트 값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심플리파이 트리거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PBL 레포트가 그리고 이제 저는 프로젝트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진행했는데 연구 동기는 일단 주로 뭐 게임이나 영화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다가 그 사장 부분의 선형 변환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이걸 활용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방향으로는 이제 책에서는 좀 간단한 것들만 나와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더 복잡한 형태로 여러 가지 만들어 보고 그거를 세이지로 이제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알투의 변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형이나 그리고 이제 이 정사형이 뭐 x축으로 정사형한다거나 y축 정사형 혹은 임의의 벡터를 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x에 대한 쪽으로 축에 대해서 정사형을 한 거고요. 이제 뭐 축소나 확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이 원래 삼각형인데 그냥 기본 확대를 시켜준 거고 이거는 이제 x축을
축소를 시켜준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Y축을 확대를 시켜주거나, 또 이것도 이미 이거는 이제 쉬어링이라 해서 측밀림이라 그래서 이제 높이 값은 고정이 되고 하나의 값은 고정이 되고 나머지 하나 값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예, 이것도 쉬어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리플렉션, 이제 X축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Y축에 대해서 반사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Y축에 대해서 반사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의의 축. 아까 또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Y는 X에 대해서 반사한 모습을 구현해 봤고요. 이거는 이제 원점에 대한 반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전의 경우고, 이게 그리고 3차원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식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정사형 같은 경우에 이제 3차원으로 가니까 이제 단순히 축만 아니고 이제 평면에 대한 것도 정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소 확대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측밀림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두 각고 반사나 회전 같은 경우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선형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 구현이나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저는 지오지브라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세이지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기본의 행렬 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시면 이제 X축에 대한 반사와 뭐 Y축에 대한 반사,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 오른쪽으로 시어링 되는 것, 이것은 왼쪽으로 시어링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복사를 해와서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손을 본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 지오지브라를 통한 시각화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는 이제 세이지로 하게 되면은 어느 쪽에 약간 시각화라는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지오지브라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주소들을 이제 다들 여러 가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참고했으면 그것들이 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참고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다면 사회가 그것을 원하는 아직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늦어 알겠어요? 예. 됐다. 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세이지보다 더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수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예, 저희 안 뜨네요.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요하게 알게 된 거는 이제 뭐 R2, R3 공간에서 뭐 정사형, 축소 확대, 측밀림, 반사, 회전 변환이나 뭐 이런 기본 행렬들을 알고 그것을 실제 점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들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언뜻 수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분야에서도 그 밑바탕에 가보면 수학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잘했고, 그러고, 지금 떴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죠? 자, 이거를, 이게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게, 확대 축소하고, 컨트랙션, 다일레이션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포인트를, 기준점을 바꿔주면, 그러면 기준점에 따라서
지점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동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리진을 바꿔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가능하고 이걸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옛날에. 자, 그러니까 여러 시도들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발표는 이어서 백이찬 군이 PBL 보고서하고 프로젝트를 간단히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정도희 형을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좋았던 점이 우리가 그때 맨 처음에 교수님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스터디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스터디를 모여서 했었는데, 이렇게 스터디장을 해서 항상 수업이 없을 때도 목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궁금한 거 묻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면서 토론하고 더 빨리 알아갈 수 있던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프로젝트 할 때 열정이 좀 커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도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할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Q&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이 처음이라서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동료들과 의견 나누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리바이즈를 보면서 더 깨닫고 또 다른 사람 걸 보고 내가 리바이즈 하면서 또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개념에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된 적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그전에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고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졸다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보지 않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습이 수학에서 얼마큼 중요한지.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할 때 그거를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된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얘기해줘도 그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잘 하려면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맥히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야만 된다.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Q&A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정확한 개수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어서 더 좋긴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채우려고 문제를 좀 대충 풀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물렸던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개수만이 아니라 이게 분산으로 그리고 근데 처음에 드래프트를 올리는 건 늘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거를 마무리를 지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부실하대고 아니면 몰라서 난 이거 모른다. 누가 좀 도와달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솔직할 수도 있었던 경우는 괜찮아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있으니까 정말 모르는 학생이 막 끼어있을 거 아니야. 그 학생이 알고 싶어서 자꾸 물어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숙제 내기 전에 우르르 하는 거는 그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숙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배우려고 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도덕은 아니야. 그건 자기만 성공하게 된단 말이야. 그건 인성교육이 기본이 잘못돼요. 같이 공부하는 과정, 러닝 프로세스가 중요하지 몇 개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를 그래서 가르치는 거 했었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 같았는데 파이널라이즈 됐음에도 증명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파이널 OK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U와 W가 이렇게 펍이면은 이거 1번은 간단한 거고 2번은 U가 W에 들어있으면은 U펍도 W펍도 U펍에 들어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였는데 한쪽은 쉬웠는데 한쪽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한쪽이 쉬우고 한쪽이 어려워. 그리고 지금 얘기할 때 파워포에 대해서 얘기잖아. 이게 하이퍼스페이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이퍼스페이스에 대해서 책도 나와 있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하이퍼스페이스 같은 책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의 스페이스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래 계속해요. X가 U에 들어있을 때 W에 들어있음도 보이는 건데
그래서 U에 들어있으면은 조건에 의해서 W에도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X가 또 U의 펍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W 펍에 들어있어서 음, 음, 맞다. 아, 맞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는 알았었는데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반대편, 또 물어봐요. 이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자기가 이해해야 돼. 어디나 지금도 오타도 있고 뭐 그런 어, 그래요. 반대편에서도 사실 비슷한 방법으로 보이면은 U랑 W의 펍이랑 그런 것만 바꿔주면은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산들은 저런 식으로 하고 QR 분해 같은 게 그렇잖아요. 계산이 엄청 많이 인볼브가 되지. 중간에 계속 이게 그랑점 정리주자법 여러 번 써서 단계를 다 밟아가야 돼. 손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서 이 계산 도구를 사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힘나게 문제가 아이덴티티 트라이 다이어그램 스티밀 닮음인 트라이 다이어그램 매트릭스를 찾는 과정이 QR 분해. 알겠어요? 중군 QR 분해. 계속해요. 시간 3분 남았어요. 그럼 프로젝트 얘기해도 되나요? TV에 보고 제 결론만 얘기해요. 아, 껐어? 네. 그럼 말. 아니에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뭘 배웠어? TV에 보고서 쓰면. BBL 보면서 보고서 쓰면서 느낀 거는 서영대 수학 수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배웠지만 실제로 수학 배우는 거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같이 공부하는 거에 대한 효율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그리고 교수님께 물어보는 게 훨씬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원래 좀 교수님들이 그냥 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르쳐주면서 배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기가 이해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느낀 거를 그거를 공부하면 쉽게 이해하잖아. 이해한 걸 친구한테 가르쳐주면 친구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가르쳐주면 친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 사실 그게 자기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내가 완전히 이해했으면 친구들이 완전히 이해시켜주지. 그런 부분을 주어 공부하게 하는 친구.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다면 가르쳐주면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일 실력이 늘은 사람은 누구였을 만약 누구라고 생각하면 남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 답을 많이 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실력이 늘은 사람이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요. 설명하세요. 프로젝트는 정도희 형과 같이 쿼드렉폼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쿼드렉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형태의 2차 형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대충 쭉 이론이 있는데 A를 시메트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시메트릭이니까 당연히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웠던 거를 찾은 거는 이렇게 해시안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좀 증명 쪽이라서 어려울 수 있고요.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로 인해서 그 점이 극대점인지 극소점인지 아니면은 안장점인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가면 멀티 베리어블 필터스 아니에요.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야.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해석적 기하, 해석적 MMP 킬큐러스는 접근하면 변수가 두 개, 세 개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게 복잡해져요. 계산이 안 된다. 근데 그 MMP 킬큐러스를 행렬로 바꾸니까 전부 다 3차 행렬, 4차 행렬로 그냥 바꿔지면서 n차까지 그냥 다루는 그 다루는 툴이 바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인데 대각화라면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 수가 있잖아. 증가하냐, 감소하냐, 수렴하냐, 원택스냐, 극소냐가 전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부할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필드 오브 밸류나 컨디션 넘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어려워 보였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재밌는. 행렬이 딱 줘주면 숫자가 딱 나오잖아. 아이겐밸류는 n개가 나오죠. n개가 나오니까 그 n개를 어떤 건 포지티브, 네가티브 잡고 하니까 이걸 갖고 도대체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렵지. 디터미넌트는 딱 0이냐 아니냐로 그 식이나 영문 식이나 구분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너무 두 개밖에 없잖아. 뭐 크냐 작냐 뭐 이런 거를 하기는 어렵지. 근데 이건 행렬에 대해서 딱 하나의 숫자로 나오잖아요. 이 숫자는 아이겐밸류 여러 개를 같이 묶은 그 종합적인 성격을 준다. 그러니까 이 컨디션 넘버만 알면 그 상황, 그 시스템, 그 문제 상황의 그 문제의 시츄에이션이 어떤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문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컨디션 넘버가 준다. 그러니까 이 컨디션, 공대에서 이 컨디션 넘버만 딱 히든 노름 조각 딱 구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딱 저 숫자만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의사결정을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실제로 응용하는 쪽에 사람들은 그냥 딴 건 잘 몰라도 그냥 컨디션 넘버만 확인해서 그냥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론을 준 건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컨디션 넘버를 알면은 B가 작은 변화에 따라서 X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B를 이렇게 바꾸는 인풋을 점점 바꿔갈 때 솔루션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우리도 많이 버려질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그 행렬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퍼티에 대해서 더 흥미를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기 여러분 발표할 때 이렇게 이어서 송지수 군이 PBL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과 4학년이고 또 ROTC 51기 지금 임관을 앞두고 있는 송지수라고 합니다. 네. 저 이번 학기 제가 시작하면서 사실은 미시경제학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폐강이 되는 바람에 제가 서영대에서 힘든 거 알면서 제가 이거를 신청하게 됐고 사실은 취직이 ROTC 특별 전형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론 교수님께서 혹시나 F를 주실까봐도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군사학 시간이 10시 반에 지금 수업 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 군사학 시간이라서 훈련을 받고 또 군사학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온라인 강좌로 대신 수강을 하는 등의 엄청난 특혜를 교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에 응하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교수님의 기대와 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양해해 주셔서 오늘도 사실은 학군단에서 졸업식 촬영이 있어서 제가 수학과 학생인지 학군단인지 가끔 헷갈려 학생인지 이게 군인인지 좀 헷갈리는데 네, 오늘도 그래서 지금 찍다 말고 후다닥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또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아무래도 또 4학년이다 보니까 여기 4학년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하지만 저학년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2학년 분들 혹시 2학년이랑 3학년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수업을 들은 거는 되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주변에서 많이들 만류하고 저도 2학년 때 사실은 이 수업을 그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다들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그리고 여기서 배워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물론 서영대 수학은 앞으로 전공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미적분학 서영대 수학 아주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다들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 증명 과정을 좀 프로페셔널하게 책에 나오듯이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오류 없이 만들어내는 능력 같은 것들을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 되게 잘 푸셨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코멘트도 달고 또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교수님께도 많이 찾아뵙고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그리고 발표 예 그리고 제가 또 발표하고 싶었던 내용은 세이지 그 어플리케이션 다들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혹시 이용하시나요? 핸드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가 그게 있다는 말씀만 교수님께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실제 상황으로 그저께였나? 이게 제 여자친구가 화학과인데 3차 행렬을 이제 어떻게 역행렬을 구하냐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아주 자신있게 야 선들 안 들었니? 하면서 야 오빠가 다 풀어줄게 보내봐 이렇게 했더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3차라서 그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손으로 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그때 버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컴퓨터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걸 가지고 인생 도전이지 하면서 이제 세이지를 폰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무료로 SKKO 세이지 막 이렇게 대충 썼더니 이렇게 세이지 칼큘레이터 for 매트릭스라고 나와서 이거를 일단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일단 찾기가 굉장히 쉬웠고 여기서 당연히 행렬 연산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매트릭스가 이미 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숫자만 지금 바꾼 겁니다. 여기 숫자만 거기 위에 있던 숫자로 바꾸고 밑에 있던 명령어 인버스 구하라는 거 컴퓨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구하니까 당연히 손으로 못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걸 구해서 여자친구한테 보내고 여자친구 지금 카톡 대화명이 멋지군 막 오빠 짱 이런 걸로 지금 네 사랑받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만약에 제가 어플리케이션도 없었고 몰랐으면 뭐 인터넷 접속해서 세이지 들어가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딱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이지를 이용하면 되게 진짜 이 교수님이 평소에도 늘 말씀하시던 건데 수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에 들어가서도 당신 수학과니까 공대생들 쪽에서 부서에서 이거 좀 계산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사실은 수학과가 계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학교 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 제가 수학과 4학년 정도 되니까 주변에 공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ROTC 하다 보니까 공대 친구들이나 그 학과 친구들이 다들 수학 문제나 기본적인 개념이나 아니면은 계산 같은 것들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주로 물어보는 게 기껏해야 미분 방정식 아니면 선형대 수학 정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대 애들이 많이 듣는 게 공학 수학이다 보니까 미분 방정식하고 선형대 수학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대답 못 해주면 모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괜히 막 너 수학과인데 그것도 모르냐 하면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리고 막 말을 그럼 좀 지어내서 막 수학과긴 한데 우리가 배우는 거 이것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이 잘 안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서형대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물어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다들 대답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문제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저도 교수님께서는 잘 인정해 주시지 않지만 수학을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교수님 보면 항상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이 항상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바쁘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질문하러 가면 너도 바쁠 텐데 질문을 먼저 받아주겠다. 다른 일 접어두고 질문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우리는 젊은 피고 교수님은 이제 지지 않는 태양이시지만 물론 그렇지만 교수님은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하신데 바쁘신데 와중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또 저희 학생들이 본받아서 나중에뿐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열정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학년이다 보니까 취직 준비 같은 것도 좀 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도움이 될 게 있으면은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그 선배님들도 그렇고 혹시 편하게 네, 연락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전화번호라도 한 개 적어서 아이고. 네, 요건데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어이구야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지? 네, 제가 완전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남과 다른 경험을 했다는 것이 다행이고 그러고 도움이 됐으면 그 말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금방 나가니까 그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시간이 이제 거의 이어서 윤우성 군이 PBL 보고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1학번 윤성입니다. 지금부터 PBL 보고서 및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짧게 10분 정도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네, 제가 발표할 거는 일단 제가 선형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인상 깊은 내용, 동료에게서 배운 것, 어떻게 활용할까, 듀얼스페이스 느낀 점을 발표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내게 안 켜져. 네, 제가 이번에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된 동료로요. 권진상 군을 추천했는데 되게 여기 동그라미 없어졌는데 다 그렇다고 했고 좋으신 분이고 그가 누군진 잘 알지 못하는데 되게 훌륭한 학생 같아요. 딱 문제풀이 보면요 되게 막 깔끔하고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인성이 좋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 존중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미비점은 없고요. 네, 이번 수업 교육 장점은 네,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수준에 맞춘 교육이고 다른 수업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피드백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또 방향을 제시하고 막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강제적인 숙제가 없고 스스로 하게 하고 세이지란 도구를 사용하여 그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생산적인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심화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요. 네. 이제 발표하면 이게 교재에 있는 목차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배웠고 이 밖에 QR분의 1유분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조르전 표준형 등 막 이상한 분해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저는 선형 대수학을 그러니까 행렬하고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선형 방정식이나 선형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형이란 여기서 이런 걸 만족하는 걸 말하고 선형 함수의 예로 여기 밑에 그림 보면 되고. 네, 학습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책을 보고 필기를 하고 충분한 예습을 하고 아이캠퍼스 강의를 보고 와서 수업을 들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 온라인 자료 같은 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올리기도 했어요. 2차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Q&A 게시판에다가 문제를 풀어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막 파이널라이즈드 하고 리바이즈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막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충분한 복습을 하였고 오픈 코스웨어 등의 강의를 봐가지고 학습했고 3차적인 학습으로는 동료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했고 전공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봤는데 막 제가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해 막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2학년이.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2학년이 이렇게 하는구나. 난 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거부터 밤새서 공부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이번 선형대수 때 배운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거는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인데요. 전 이걸 통해서 이런 다음 예측하는 모형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을 있는
가장 간단한 함수를 만들고 거기서 적분을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이 그 값들이 존재하는 분산 같은 걸 대충 추정해가지고 나중에 그 평균 근처에서 계속 움직인다 생각해서 기저를 대충 몇 개 주면은 딱 함수를 스팬할 수 있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렇게 통계자료를 이렇게 모은 거고. 직접 모았어요, 그거는? 아, 그냥 그게 통계청에서 나온 게 있어서. 그리고 동료로부터 배운 거는 QR분해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QR분해는 그 대각행렬이 아니지. 직교행렬하고 상삼각행렬로 곱으로 표현하는 건데 왜 QR분해인지 모르겠어요. QU분해가 아니라. 그거는 대충 모르겠고. 아무튼 QR분해를 하면은 R은 없어졌어요. 서행분해. 아, 그렇구나. 근데 QR분해를 하면은 앨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나 그런 걸 풀 때 뭐 쉽게 풀 수 있고 뭐 수도 인버스가 아닌데 수도 인버스 같은 거 못 빼도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저는 선형대수에서 중요한 건 뭐 기본적인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걸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모델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막 폐에서 이런 전류를 구할 때 이거를 보면 바로 막 복잡할 거 아니에요. 전류도 못 구하고 근데 이거를 선형적인 연립방정식으로 키르요프 법칙을 사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거를 연립해서 행렬로서 표현한 다음에 하면 풀면 되니까 예를 들어 비슷한 문제도 제가 PBL 레포트에 푼 걸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풀었는데 전류의 크기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류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구하고 이걸 구해가지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선형 연립방정식을. 3분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날씨 같은 모형도 이렇게 서로 막 예를 들어 비 온 다음에 맑음 막 이런 확률들이 있잖아요. 막 서로 막 엉키고 마코브 체인이라고 하나 이런 걸. 아무튼 이런 걸 풀 때 계속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막 비가 온 다음에 10일 후에 막 비가 올 확률이 얼마인가 이런 거 볼 때 막 거듭 제곱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행렬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각화해가지고 대각화하면은 뭐 아까 본 것 같은데 대각화해서 이렇게 곱하면은 되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네. 원래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복잡한데 뭔가 대각화해서 간편해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간단해지는지 어떻게 간단해질 수 있는지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있는 문제들을 선형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선형 대수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아 그리고 프로젝트는 할 시간 없으니까 안 할게요. 일단 오늘은. 다 하고 나서 끝내고 나서. 소감이 안 나온다. 어떤 행렬을 대각행렬로 막 만들면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대각화 가능하다는 게 뭐 그런 건 느낀 점이 아니니까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문제들의 번호를 쭉 봤는데 Q&A에 제가 질문했던 글들을 보니까 부끄럽기도 했고 선형대수의 강좌를 듣기 전에는 제가 행렬을 왜 쓰는지도 몰랐어요. 왜 써야 되는지 이거 그냥 문제 풀면 되지. 그러나 행렬이 가진 성질들을 이용한다면은 계산을 되게 기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PBL 보고서를 쓰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한 게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게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PBL 보고서 발표는 마치고 이어서 목요일 날 나머지 다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